중기 상담 기법에서 심리치료 기법이 있는데요. 치료적 변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기법으로 해석과 직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석과 직면. 상담자는 아동 내담자들이 책임감 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친 조언, 의존심, 지나친 수능을 조장하고 자아 존중감을 낮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조언을 해달라고 강요할 때 대답을 얻고 싶어 하는 감정을 반영해 준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해결책을 찾아보면 지금 직면, 지금 공감, 격려 이런 것들에 대한 샘플에 대한 예를 있는데 TCTC 대사를 제가 전사된 부분들을 읽어드릴게요. 아동과 상담자의 대화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지? 저는 세상 사람들 하나도 안 믿어요. 너는 15살까지 사는 동안 아무도 믿어본 경험이 없니? 예. 아니, 믿어본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심정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듯한 심정이라는 거지? 누구에게 크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니? 이게 직면에 대한 질문이고요. 해석은 저는 대학에 가야만 해요. 대학에 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건 상상할 수 없어요. 대학에 가지 못한다면 뭐가 끔찍한 일이 생기는 모양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아이에 대한 대학에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샘플이고요. 공감과 반영은 감정이입법이라고 해요. 아동은 진정으로 이해받고 싶어하고 비판이나 비난, 편견 없이 공감해 줍니다. 반영은 아동의 사고나 감정, 행동, 언어 등을 상담자가 다른 용어로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죠. 채소의 격려자는 방금 이사 온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너무나 즐겁게 받아들여 주는 거죠. 제 진술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나는 그 춤을 추고 영철이와 함께 하고 싶어. 우리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상담자는 땡땡이도 영철이와 함께 있고 싶은 거구나 라는 부분을 리딩해 주는 거죠. 의역. 그래서 아동이 말한 단어를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 난 정말 영철이와 함께 춤추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땡땡이는 영철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곳에 있고 싶어 하는구나. 의역을 다른 말로 파라파라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약은 써머리라고도 하죠. 운수는 내게 운수의 새 친구, 선생님 그리고 모임에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군요. 명료화. 또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설명했는지 들어봅시다. 아동은 우리 엄마는 내가 정말로 잘하면 나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해요. 상담자, 그러면 정말 잘하기 위해 무엇을 하나요? 이게 명료화를. 인지검사. 상담자가 제가 이해했는지 봅시다. 숙제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불평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거예요? 라고 인지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 109페이지에 중기 상담 사례에 대한 지난 회기를 요약하고 상담 목표를 회기별로 설정하고 진행된 사항을 기록하고 다음 회기에 대한 기록, 무엇을 앞으로 필요하고 검토해야 되겠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을 중기 기록에 샘플링이 나와 있습니다. 상담의 이제 초기, 중기, 말기를 살펴보면 아동의 초기 상담 시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종결해도 되겠다는 상담자의 판단이 섰을 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상담을 종결하게 됩니다. 말기에는 필요에 따라 아동의 변화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초기에 실시했던 여러 가지 평가 도구를 재실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종결할 때에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합의하여
내담자의 상태와 목표 달성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내담자가 종교를 원하더라도 상담자가 보기에 아주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종교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이 지루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상담자를 종교를 권유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담자는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보다 진지하고 상담에 임하여 상담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종교를 앞둔 시점에서 2, 3회기 전에 미리 종교를 예고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차원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아동의 경우 종교시 참가 수료증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것도 그렇군요. 가끔 우리가 어떤 연수를 받고 나면 하루 정도 이제 서울에 가서 연수를 받고 나면 수료증 같은 걸 주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이 한 장짜리 뭐 하루 연수, 하루 뭐 풀로 아니고 뭐 6시간, 9시간 받는 연수에 수료증, 이수증 이런 걸 받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동의 경우는 종교시 참가 수료증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 상담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고 세세한 부분에 이런 첨삭이 제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상담을 종결한 후에도 아동의 상태에 따라 추후 관찰은 필요한데요. 발달상에 있는 아동의 경우는 그 당시 문제가 해결된 경우 재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겹쳐서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해요. 상담 몇 번 받았다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보호자가 계속적으로 상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다시 진전된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상담자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아동과의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서 언제라도 아동의 추후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에게 대응 방법을 전달하고 전화로든 이메일로든 연락 방법을 전달합니다. 상담의 적절한 종료 시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될 때 종료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획했던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담자가 어디에서 진전을 보였는지, 그들의 성취를 위해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상담의 관계가 도움이 되었을 때, 또는 처음에 상담 조건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우리 교재 111페이지에 상담 종료에 대한 기록이 지난 회기 요약, 상담의 목표별 회기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번 상담에 진행된 기록들, 그 다음에 이제 종결한다, 추후 상담에 대한 체킹리스트에 계속 진행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 체킹을 하고,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어떠한 부분을 영향을 주지 않아 검토할 부분임 하고 마무리하는 기록지가 샘플로 나와 있어요. 평가를 살펴볼게요. 평가에는 매 회기 상담 종료 후에 평가와 최종 평가가 있습니다. 매 회기에 실시하는 프로그램 평가는 그 매 회기 상담 실시 후의 프로그램의 장점, 단점, 아동의 반응에 대한 슈퍼바이저 및 동료 상담자들 혹은 부모와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매 회기 상담을 마친 후에 그날의 아동의 행동 특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아동의 발달과 흥미, 문제행동과의 관련에 의해서 매회 실시한 후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수정된 내용은 활동이 아동에게 적합한 것인지, 연령, 능력, 적성, 수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활동 내용인지를 살피고, 이 활동을 함으로써 아동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인지 파악합니다.
다음 회기에 보다 더 완성된 적절하고 흥미로운 활동이나 내용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최종 평가는 총 회기 상담 종료 후에 상담 전반에 걸친 평가를 하는데요. 아동의 변화는 상담 적용 종료 후에 아동의 변화와 다양한 행동 이해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상담 내용에 대한 요약된 내용들이 회기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상담 내용에 대한 요약을 살펴보면 회기당 순서는 아동의 학교 생활에 관한 상담, 그림 그리고 자기 기록, 놀이활동, 어머니와 함께하는 놀이활동, 어머니와 상담자와의 부모 상담의 순서이고요. 1회기는 어머니가 호소하는 아동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관찰한 결과 그다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사정과 종료 시기의 변화를 보고자 했다고 해요. 심리검사는 CAT, 아동용 문장 완성 검사, HTP 검사, K, CBCL 검사, 어머니 양육 태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 지능 검사도 마지막 회기에 실시합니다. 초기 지능 나무 사랑 검사 결과 아동은 내적 상처가 있고 내면이 위축되어 있으며 심리적 지지나 기반이 약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외에게 촬영으로 사람 모양 만들기를 하였는데 어머니의 양육 태도 검사 결과 모의 간섭, 처벌, 감독이 매우 높았다고 해요. 3회기에는 아동의 상담 목표를 학교에서의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성 지도, 아동의 자기 만족도 향상을 하였고 빙고나 볼링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4회기에 놀이는 몸으로 말하기 퀴즈풀이, 어머니 자녀 양초 만들기를 하였고요. 5회기는 카드게임, 볼링하기를 합니다. 6회기는 학교생활 그림 그리기에 처음으로 선생님을 그렸다. 또 이전에 그 교사는 그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선생님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도미노, 어머니와의 빙고 게임을 하였다. 7회기 도미노, 카드놀이, 어머니와의 퍼즐 활동, 놀이 활동 3가지를 하게 되고 어머니에 대한 부모 역할을 지지를 많이 하는 공감을 사용하였다고 해요. 8회기에는 링 던지기, 어머니와의 바느질 놀이하기, 8회기에는 이번에부터는 담임으로부터 아동 행동에 대한 전화도 없었고 동생과의 다툼도 없었다고 합니다. 8회기에 접어들어 새로이 관찰한 결과는 지나치게 아동 행동이 빠르다라고 느꼈고 꾸준히 천천히 하는 훈련이 아동에게 필요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9회기는 학교 생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어머니는 아동의 말을 믿고 싶어하며 초기처럼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동에게 추가적으로 감정 표현을 언어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선다는 것이죠. 10회기의 기록은 약속된 종료 회기이므로 지금까지의 아동과 어머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상호 간 종결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동은 사전에 비해 사후 검사의 대부분이 좋아지고 어머니의 양육 태도도 교정이 되었다고 해요. 다음 장은 6장인데 잠시 연결을 쉬었다 갈게요. 아동 심리검사에 대한 검사, 심리평가에 대한 검사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이나 상담 장면에서 보게 되는 아동의 수많은 행동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 또한 아동이 분명한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그 심각성의 정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아동이 보여주는 심리적 특성이나 이상 정도를 살펴보고 진단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심리평가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평가는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은 물론 부모와 가족, 교사와 같은 주변 사람들과의 면담, 행동관찰, 심리검사,
인지적 수행 결과물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심리검사는 심리평가와 흔하게 혼용되어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심리검사는 간단히 말하면 심리평가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심리평가의 과정에서 면담이나 관찰과 더불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한 가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심리검사는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알기 위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측정 도구라고 하는데요. 심리검사는 하나하나의 검사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규준 집단에 비추어 점수를 산출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동을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보다는 심리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 아동 상담 및 유아교육 현장에서 통합적인 심리평가 실시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심리검사의 시행은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지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살펴보면 심리평가에 실시하는 일정한 1차적 목적은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의 특성이나 그 행동을 하게 된 심리적, 환경적 원인을 탐색하기 위함이고요. 아동 개인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으로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 특성 및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 행동을 자주 보이는 아동이 있다고 가정할 때 산만하고 과잉적인 행동에 대한 평가, 관찰, 아동의 적응 능력에 대한 평가,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같은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아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행동의 진단과 분류를 살펴보면 심리평가의 또 다른 목적은 문제 행동을 진단하고 분류하는 것이죠. 아동이 특정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심리평가를 통해 문제 행동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 이상 행동인지, 혹은 정상 범주의 행동인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행동으로 진단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이상 행동인지를 감별하고 분류하는 일 또한 아동의 상담과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진단과 분류에 따라 상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심리평가를 통해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진단하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 등에 관한 발달적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 치료 방법 설정에 의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심리평가는 치료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지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유치원에서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치료의 목적은 공격적 행동의 감소나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심리평가를 통해서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가정 내에서 부모의 폭력 행동을 학습한 것임을 알게 된다면 가정 환경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아동의 느린 언어 발달의 폭력적 행동의 원인임을 알게 된다면 언어 치료를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심리평가는 아동 상담 및 치료에서 치료의 방향과 요소를 선별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목표를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심리검사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아동 문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봐야 되고 타당도와 신뢰도, 표준화된 검사, 검사의 실효성인데요. 아동 문제와의 관련성은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선정되는 심리검사가 아동의 문제 행동의 원인, 증상의 정도, 치료를 위한 개인적 환경적 자원의 활용 가능성, 얼마나 알려줄 수 있는지의 요구입니다. 즉 선정되는 개별 검사들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실시 과정에서 아동의 주의 집중을 흐리게 만들 수 있고 검사에 대한 부담감을 키워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때 정확하게의 의미는 타당도와 신뢰도의 두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타당도는 검사 도구가 측정하려는 그것을 측정하고 있는가라고 나타내는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우울한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문항에서 아동이 얼마나 자주 울거나 혼자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대체로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몸무게나 키를 물어본다면 타당도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타당도를 평가할 때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를 골고루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도는 검사 도구가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오차없이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또한 검사 시간, 검사 장소, 검사자 등의 상황이 바뀌어도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가. 예를 들어 아동의 지능을 측정할 때 측정 시간이나 측정자가 바뀌더라도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면 대체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나 측정하는 사람 혹은 아동의 컨디션 등에 따라서 발생되는 지능검사 점수의 차이는 오차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차가 적은 검사가 신뢰도가 높은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측정 도구의 문항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높아야 한다고 해요. 또한 검사 문항의 수가 너무 적거나 많지 않고 피검사자의 연령이나 검사 사항에 적합해야 하고 검사 시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검사 환경이나 절차에서도 일관성이 높아야 하고요. 타당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념, 측정 방법, 그에 따른 예시가 있는데요.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전문가의 논리적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고 언어 능력 검사를 예시로 들었는데 독해력, 동의어, 반의어, 작문, 단어 이해 등의 문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준거 타당도는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로 구분하는데요. 검사 점수가 미래의 준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검사 점수가 이미 인정받은 기존의 다른 검사 점수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공통성이 있는지 측정하게 됩니다. 검사 점수 도출 후 시간이 경과한 후 준거가 변수를 다시 측정하는지 평가합니다. 검사 점수와 기존에 인정받은 검사 점수 간의 상관관계수를 비교하게 됩니다. 구인 타당도는 검사 도구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게 되죠.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한 후 요인 분석 방법을 통하여 각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표준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연령, 성별, 지역,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또래들과 비교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능검사를 통해 120의 점수를 받은 7세 여아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점수의 높고 낮음이나 정상 혹은 비정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우리나라의 7세 여아의 지능의 평균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아동의 점수 분포도를 볼 때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표준화는 피검사자인 아동이 속한 연령대나 성별, 집단을 중심으로 이제 기준화되는데 집단 선정하여 피검사자인 아동이 기준 집단 내에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통계를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게 되면 타당도, 준거 타당도, 내용 타당도, 예언하는 타당도, 누구나 인정하는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이렇게 그 정확한 것인지
마땅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일반적 이상 행동에 대한 표준화 점수는 이제 T 검증, 그래서 T 점수라고도 하는데 T 검증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이냐, 주의군이냐, 위험군이냐 이렇게 분류해서 그 해석하는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균의 범위.